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일단 제가 저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나온 거. 그러니까 지역구마다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상황 좋지 않습니다. 낙관론 금지하면서 똑 까는 거예요. 나도 알아. 예를 들면 안 좋은 쪽도 있다는 거. 문제는 한석이라도 이기고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걸 갖고 자꾸 위기론 설파하는 건 난 지금의 좋은 선거 전략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말은 반만 믿으라고.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야. 20대 총선 때 여론조사 기관들 다 망했어야 돼요. 하나도 못 맞췄다고. 말하자면 그렇다고 물론 정확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여론조사 이 관련해 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어쩌고저쩌고 위기론 설파하는 게 결코 좋지만 않습니다. 왜? 투표는 신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항상 단서를 붙이잖아요. 투표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나는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줘야 되는 게 투표에 있어서의 행위예요. 근데 우리 잘하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 내놓는 것은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오늘 따로 이야기할 거 빼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4월 2일 날 나온 여론조사. SBS 입소스 4월 1일 날 조사한 거예요.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 고양정, 민주당 이용우 49, 통합당 김연아 31. 서울 동대문을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SBS 입소스 오늘 나온 거예요. 장경태 31.3, 이혜훈 28.3, 무소속 24.8. 그리고 중부일보하고 아이소프트뱅크의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경기 화성병, 민주당 권칠승 45, 통합당 석호연 32. 인천 연수 가보러 가겠습니다. 중부일보 아이소프트뱅크, 민주당 박찬대 40.5%, 그리고 미통당 정승현 38.1. 인천 총구석 발언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다음에 서울 동작을 민주당 이수진 46, 나경원 41. 이건 TV조선하고 매트릭스 리서치가 한 거고요. 대구 쪽은 제가 약간 좀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할게요. 대구 쪽은 민주당이 뭐 이기고 있는 것도 있고 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경기 화성갑 민주당 송옥주 38.8, 통합당 최영근 35, 경기 안산 상록을 민주당 김철민 46.9, 통합당 홍장표 28.3, 다음에 경기 부천병 민주당 김상희 53.2, 통합당 차명진 26.7. 이게 더블 스코어네요. 이건 경일보 RN서치가 4월 1일 날 조사한 겁니다. 다음에 인천 연수울 여기는 민경욱 이기고 있어요. 민주당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 대표 해서 합치면 민경욱을 너끈히 이겨요. 이거 참고를 하시라고 그러고 지금 오늘 나왔던 거죠. 경기일보, 기호일보, 경기 안양 동안을 민주당 이재정 52, 통합당 심재철 33.4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것만. 거기 추에서는 자료가 없나요? 지금 추에서는 방금 이재정 나온.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 가깝기 때문에 추에서는 지금 뭐 거의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뭐 지금도 제 앱이 하나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다 취합해서 보여주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쭉 보고 있으면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70군데가 했다고 쳐요. 전 253개 지역구 중에. 근데 경산도 쪽을 많이 하느냐, 호남 쪽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만 따지면은 비율로만 따지면은 2대1이어서 지금 오늘 현재는 3대2 정도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그 분석은 오늘 또 그런 이야기가 이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전체가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히 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 것이 수도권이고 PK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오늘 여론조사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고 거기 덩달아서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 상태. PK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다 먹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의 평양계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충청도권에 영향을 끼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 영향을 봤을 때 선거를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일부 있는 지역이 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도 선거를 수없이 치러본 사람들이에요. 방송으로.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어서는 오히려 시너지가 안 난다는 게 내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구도와 이슈로 보는데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는 먼저 정당을 보고요. 그다음에 인물을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보는데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당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인물에 대한 검증은 민주화된 절차를 가진 정당일수록 좋은 사람을 선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당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선발했으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게 선거거든요. 특히 총선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왜 특히 서울 시민들, 경기도 시민들이 왜 정당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냐면은 처음 선거에 투입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동작의 이수진 후보, 그다음에 광진을의 고민정. 왜냐면 오세훈이라는 사람과 정치적 그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동대문의 장경태 후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 속해 있는 지역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정당이 올바른 사람을 공천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정당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 쪽 비례정당을 지지해주지 않아라고 몰려다니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예 두 쪽 다 이야기를 안 하게 돼요. 효과가 당연히 시너지가 안 나지. 그쪽에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좋은 쪽 이슈로라도 이야기 꺼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 먼저 못하게 다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민주세력이라고 보지 않아요. 가장 모자란 마케팅이라고 이게. 어느 한쪽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서로 양쪽 다 이렇게 뭔가 존중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의 방송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칭찬 안 해? 이런 방식으로 욕을 쌍욕을 하고 하는 방송들이 구독 취소를 이야기하면서 그건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민주 지지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동대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어저께 장경태 후보 우리가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이건 SBS 여론조사예요. 장경태 31.3 어제 나온 거예요. 이게 KBS가 그 전날 한번 나왔었고요. 관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새파란 청년 정말 괜찮은 청년 장경태 후보를 사실 무시하고 나온 거거든. 난 청년이 나오는 거 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이혜훈 28.3 무소속 민병두 24.8 요걸 이제 혼전이라고 표현하더만 저는 가면 갈수록 여론조사는 뒤집어질 거라고 봐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병두 후보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 민병두 의원이 얻은 지지율이 58%예요. 자기 선거에 뽕이 취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개인의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당 퍼센테이지가 최소 8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장경태 후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민주당 후보인 것 그리고 경선 불복은 아니지. 여기는 이제 컷오프 됐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요거는 가면 갈수록 벌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병두 찍는 사람이나 장경태 찍는 사람 둘 다 이혜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민병두란 분이 본인이 그 얘기를 출마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리고 미통당에 만약에 의석을 줄 경우가 생기면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 얘기를 소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좀 더러운 얘기를 해볼까요? 그 상대방 그 미투 당사자였던 사업한다라는 그 지금 이 민병두란 분이 5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의 사업가를 히말라야 트레킹 가서 만났어요. 그 이후에 몇 번 만나면서 맨 마지막 만남이 노래하는 주점에 가서 그 문을 탁자로 이렇게 닫고 블루스 추자고 제안했고 그러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진술한 게 굉장히 그 추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와보니 자기가 거기서 혼비백산에서 나와보니 본인의 지퍼가 내려져 있고 뭐 이런 그 여자분이 뭐 이런 더러운 내용이 있어요. 제가 더러운 내용을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렸네. 나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었다 사실 네. 진짜. 근데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그 당시 냈던 거 아닙니까? 사직서. 네, 사직서. 근데 그걸 이제 국회의장이
우리가 지금 수적 열세에 있으니 민주당이 그냥 개인이 그냥 이번 국회까지만 있어라라는 게 암묵적인 민주당 내의 그 동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당에서 이번만 좀 쉬어주십시오라는 차원에서 그 컷오프 시킨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동대문에 있는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그 준 표를 개인의 표로 착각한 거죠. 저는 정치인 분들이 어차피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시라면은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 정청래 의원이 손혜원 의원한테 이제 지역구 양보를 하면서 굉장히 선거운동 열심히 도우셨는데 문제는 그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걸 계기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사람 됨됨이가 다시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속은 어떻든 간에 아니, 원래 그런 분이에요. 네. 우리 청래 형은 그런 분이야. 저도 정청래 의원 아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는 정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시려면은 어차피 그냥 평생 하실 생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4년 정도는 조금 더 크게 본인의 어떤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서 조금 더 큰 재충전의 결단. 시간. 그럼요. 큰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좀 이제 대인배 네.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예, 살짝 아쉬워요. 거기다 네. 제가 아쉬운 게 실은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3선급 의원을 한 후에 나중에 좀 물러나 있으면 줄 자리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실은. 맞아요. 사실은 다 팽당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지. 예 그러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서 보좌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알겠고요. 예. 민병두 의원은 저는 사퇴할 거라고 봐요.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처럼 지난 컷오프 당할 때 김종인한테 컷오프 당할 때는 새정치를 만든 사람이야 이해찬 대표가. 근데 그 사람을 컷오프 시켰어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또는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지. 그 전에 노무현 정부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컷오프 시켰죠. 이런 경우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지역에 나서는 인물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하고 다르게 여기는 민병두 후보가 초반 지지율이 지금 몇 개 여론조사에서 꼴찌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표 쏠림은 장경태 후보한테 더 갈 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일단 내가 제일 괘씸히 하는 게 오영환 의정부 거기하고 문석균. 장경태 이 둘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나이 젊은 청년, 소방관 출신 이렇게 무시하는 거라고. 난 이런 구조를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소방관 출신도 국회의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방관들이 진짜 초보가 좋아지는 거지. 근데 그 파랗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푸릇푸릇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기득권에 있던 몇 선씩 해 드신 분들이 무시하고 가자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얘기 여기까지 해요. 그리고 고향 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SBS 여론조사거든요. 여기 이제 민주당의 전 카카오뱅크 대표인 이용우 49. 그리고 이게 이 미통당의 김연아 자칭 이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인데 내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고. 김연아 31.6. 여기는 첫 여론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좀 벌어지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산을 미래통합당이 그 부동산 아파트 이런 이슈로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일산 4개가 다 민주당 지역구거든요. 먹어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웠지만 전혀 안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3기 신도시가 일산 쪽 근처에 새로 생기는데 그러면 일산에 집값 떨어진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향 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공천을 참 잘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 전문가와 그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경제 전문가를 매첩시킨 거거든요. 거기다 이용우 이분이 외모로 보면은 거의 뭐 60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보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이분 해. 나 참고 있구만. 이분 출생 연도가 충격적이게도 64년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정치에 나온 게 아니고 학창 시절부터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개념이 장제식 의원이란 분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자원봉사 때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정치에 대한 참여 의식이 높았던 분이고 네. 그 장제식 의원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예요. 그분하고 친구고 저기 지금 그 남양주에 있는 김한정이라는 국회의원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김한정이란 국회의원이 정치권으로 영입한 인사. 그 경제적 실물 경제를 하는 굉장히 거물이고 특히 그 기업의 구조조정
조종에 관련된 그 현대증권 연구원 생활을 많이 했던 아주 역량 있는 분입니다. 근데 김연아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인물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연구원에서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했던 그런 연구원이거든요. 부동산 투기 네네. 전문가라니까. 그러면서 마치 초선 들어왔을 때 그 자기가 속해 있던 정당이 그 없어질 것 같으니까 기회적으로 비례 때문에 탈당은 못하면서 반대쪽에서 열심히 정치 활동했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네. 하지만 그 당이 건재해지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살짝 들어가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를 가장 충실한 개처럼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러면서 한 짓이 있으니까. 한센병이라고 네. 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합니다. 기타 등등. 네네. 그러니까 미통당의 막말 중에 일정 지분은 김연아가 갖고 있고 새날의 막말은 황 작가가 전담하고 있다고. 나 막 말하고 싶어. 아니 저는 김연아 의원은 사실 버프가 좀 있는 게 무한도전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버프가 사실 되게 컸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한도전의 인기가 워낙 상상을 초월했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하고 마치 같은 급으로 이정미 의원 다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 급으로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보면서 아 무한도전이 왜 저 사람을 섭외를 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버프는 이제 무한도전이 끝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꺼질 때가 됐다. 예. 김연아는요 그 가장 유명했던 시절이 리즈 시절이 박근혜 탄핵하고 싶어 죽겠는데 비례대표여서 탈당을 못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 찌질찌질하다가 갑자기 맞아. 확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또 박근혜 친박으로 돌아서는 이런 모질이들이 정치하겠다고. 이건 김연아는 앞으로 안 불러올 며칠 안 남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그 지역구에 대한 욕심을 그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 마치 자기가 김현미의 대항마가 앞으로 될 맞아요. 것인 것처럼. 맞아요. 하지만 예. 김현미 장관이 난 장관 업무를 더 수행할 거야라고 빠져나갔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그 인터뷰 애프터 서비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기상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뉴스토마토가 KSOI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인데 금천입니다. 서울 최기상 36.5, 미래통합당 강성만 27.9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도 뭐 얘도 웃긴다. 가끔씩 보도할 때 언론사 성향이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7, 8% 차이 나는데 저쪽 애들이 지고 있으면 박빙 접전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지고 있으면요 뭐 차이 나 열세 이렇게 표현하는 언론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쨌건 최기상 그 전 판사가 사실 이 지역에는 거의 연구가 없는 상태로 거의 마지막에 공천됐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요. 그 차성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성수 후보가 여기 금천구에서 민주당 깃발로 구청장을 재계호론 2번인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청장들은 그 주민들과 밀접 접촉을 많이 한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13%면 선거비 보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야. 아, 민병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자기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민병주도 차성수도 민주당 타이틀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가서 선대위원장 해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덕이, 그러니까 덕을 본 게 있어 굉장히 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이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오만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명백하게 뭔가 잘못됐다. 내가 그래서 지금도 아마 5년 동안 써먹을 이야기인데 동작을 해 강희용 후보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다만 나경원을 잡기 위해서 이수진이라고 하는 판사가 내려와요.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수진 후보가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할 때 바로 옆에 준비했던 지역에 준비했던 강희용 등의 후보들이 뭘 갖고 들고 서 있냐면 동작 원팀이라고 들고 서 있어요. 출마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이제 다른 좀 선수 있는 정치인 중에 생각나는 분은 이춘석이란 국회의원하고요. 요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는 이종걸이란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지금 불출마 선언했지만 원클럽맨으로 남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여기서 그치. 그
민주당으로 어떤 일이 끝내겠다. 있어도 그냥 민주당으로 내 정치 인생을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개인한테는 있는 건데 이종걸 그분은 한때 그 반문재인 정선에 섰었지만 그 이후로 돌아와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번에 거기 가서 그 가장 선두에 서서 전투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의 민주당에 대한 사랑은 정말 크구나. 그리고 이춘석이라는 의원도 소개해야 됩니다. 그분이 경선 한 달 가장 먼저 SNS에 발표해서 나는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와 경쟁했던 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런 모습이 진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지들이 민주당을 통해서 얻은 은혜를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정치 시인들 깔보는 짓이거든요. 최기상 그 전 판사 인터뷰 해보니까 정말 사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법 적폐 그 안에서도 우리법 연구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을 제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법이 국민에 군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과 법원이 서로 유착해가지고 사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명박근혜가 연장됐다면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김현장 같은 로펌 같은 데서 변호사가 있고 뭐 정관에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뒷 배경이 괜찮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결국은 승리를 따내는 방식으로 흘러갔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에 한두 명씩 멀리 있다 보면 이수진도 그렇고 최기상도 그렇고 들어가다 보면 사법개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나와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있으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여론조사가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여론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론조사를 쭉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흐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이슈가요.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의 흐름에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울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후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한번 쭉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그 이야기도